안녕하세요. 샤론코치 매입니다. 식사 잘 하셨어요? 오늘은 합정역 다녀왔어요. 그래서 갔다 와서 지금 오자마자 수박 좀 먹고 옷 갈아입기 전에 또 아까워서 라방을 한번 하겠다. 요즘 특히 이제 6월 돼서 엄마들 고민도 많아지니까 뭐 두런두런 이야기 나누고 또 여러분 자녀 교육 Q&A도 해드리고 좋을 것 같아요. 픽픽맘 TV라고요. 예전에 흔한 엄마 하던 김 PD님 계셔요. 23년도에 우리 그 미국 대사관에서 그 교육 인플루언서들을 선발해서 미국에 연수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그때 같이 갔던 일행이었죠. 물론 룸은 한 사람한테 룸 하나씩 줘서 같이 잠을 자거나 이러진 않았지만 거의 오랜 기간 동안에 미국을 갔다가 출장 갔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되게 또 친해졌고 그리고 같은 유튜버로서 뭐 서로 정보도 주고받고 조언도 주고 그런 친구인데요. 흔한 엄마가 이제 그 두 분이 원래 공동 운영하다가 이제 나누어져서 이분은 이제 픽픽맘이라는 채널로 운영을 하는데 아드님이 있는데요. 아들을 하나 키우고 있는데 그 친구가 되게 그 책을 많이 읽고 그 다음에 굉장히 사고가 깊고 이번에 아주 좋은 학교에 붙었어요. 예일대 붙었어요. 그래서 책을 워낙 그 엄마도 좋아하고 아이도 좋아하고 집안 전체가 그래서 책류가의 바람직한 형태라고 볼 수 있죠. 책을 뭐 몇 권 읽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상에서 책을 얼마나 가까이 가고 깊게 갖고 가고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배울 게 많고 그런 컨텐츠가 아마 많이 앞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합정에 그 오피스가 있어서 거기 가서 촬영 여러 개 하고 같이 식사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사실은 택시 타고 왔다 갈까 생각을 했었는데 뭐 제가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택시나 지하철이나 시간은 비슷하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편한 신발 신고 지하철 타고 다녀왔는데 역시 사람이 많더군요. 지금 사실 보통 때 같으면 얼른 막 그 외출복 벗고 홀라당 벗고 막 침대에 들어갈 타임인데 귀찮아서 그래도 뭔가 이 외출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과정들이 아까워서 또 사실 요즘에 라방하기가 좀 어려워요 상황이. 그래서 생각난 김에 얼른 해야 되겠다. 자, 어서 들어오세요. 볼까요? 소미미님, 어서 오시고요. YJY님이, 요즘 초등들은 숙제하느냐, 책 읽는 시간도 부족하고, 참 생각이 많아지네요. 예전에 비해서 참 할 게 많아졌죠. 전체적으로 이제 이 사교육에 대해서 정보도 많아지고, 그리고 너도 나도 하고, 사실 제가 90년대 대치동에서 아이들을 키울 때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까지도 수학학원을 안 다녔었거든요. 저는 뭐 영유도 안 보냈고 그때도 뭐 원더랜드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저는 영유도 안 보냈고 집에서 책 읽고 엄마랑 같이 영상 보고 뭐 이렇게 초등을 보냈어요. 근데 요즘은 정말 옛날 얘기죠. 너무 과하게 투머치 정보인 것 같아요. TMI라고 하죠. 투머치 인포가 너무 많아서 엄마들이 너무 힘들고 또 돈도 너무 많이 쓰고 또 돈에 비해서 아이들이 너무 고생하고 안타깝죠. 이번에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유아 사교육에 대해서 뭔가 철퇴가 가해질 것 같긴 하더라고요. 예. 어떻게 될지 뭔가 스탠다드를 만들어 주려고 하나 봐요. 예. 여하튼 지금 너무 과하다고 느끼는 거 동감합니다. 네. JIYEUNE님, 네, 고니님, 네, 라미님, 네, 코스룸님, 네, 김미영님도 안녕하세요. 베란다 주방 쪽 수납 정리하다가 반가워서 들어왔어요. 늘 좋은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저도 요즘에 뭐 한참 이것저것 막 정리하고 있어요. 이제 여름이 올 것 같아, 올 것 같아, 뭐 봄이 올 것 같아, 올 것 같아 하는데 계절들이 우리가 알던 그 패턴대로 움직이지 않죠. 이번에 5월은 여름과 막 가을이 막 혼재해 있었죠. 그리고 나서 벼랑간에 여름이야 라고 해서 막 여름옷 준비하느냐고. 그렇죠. 네. 또 거기에 맞춰 살아야죠. 오늘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이제 액세서리를 하는데 제가 뭔가 이렇게 수집하는 그런 좀 있어요. 뭐에 꽂히면 굉장히 많이 모으거든요. 팔찌가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중등반 클래스라든가 저희 그 샤론코치 클래스에 후기를 써주시는 분한테 제가 굿즈 이벤트 한다는데 그때 제가 우리 그 제가 갖고 있던 그 액세서리들 다 이렇게 사기 힘든 것들이거든요. 그래도 그거 이렇게 한 개씩도 넣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책도 드릴 거고 제가 제작한 뭐 펜슬 케이스나 이런 가죽 제품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팔찌도 하나씩 넣어야겠다. 여러분들 그 샤론 코치 클래스 가셔서 강의 들으시고 후기 올리시면 또 제가 이렇게 선물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보낼 겁니다. 네, MJP님, 코치님 안녕하세요. 늘 감사합니다. 네, 그래프바이님도 네, 안녕하세요. 아이 학원 가는 시간에 잠깐 들어왔다고요. 네, CERJ님 어서 오십시오. 맞습니다. 지금은 4시 정도 되면 이제 우리가 점심 식사에 있어도 들어왔을 것이고 아이들도 와서 또 바로 또 학원 갈 수도 있고 네, 여하튼 잠깐 저녁하기 잠깐 좋은 시간이죠. 그래서 저도 얼른 라방하고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나갔다 오면 너무 힘들고 또 그 이제 저는 도곡역 근처에 사는데 3호선이 2호선 갈아타는 게 은근 불편해요. 다른 게 다 좋은데 그래서 오늘은 분당 수인선을 타고 왕십리 갔다가 왕십리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고 합정역까지 갔다 왔거든요. 근데 저는 그 전에는 제가 동대문 운동장역 갈 때는 3호선을 갈아탔는데 분당 수인선을 타는 게 10분이나 절약이 되더라고요. 근데 많이 걸어요. 갈아타는 거는. 여하튼 뭐 어차피 걸으려고 마음 먹었으니까 걷는 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 김 PD님하고 이제 그분도 아이를 이제 미국 대학에 보냈으니까 저는 대학은 아니지만 대학원을 이제 둘 다 보냈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엄마의 역할, 그리고 또 아이들이 합격하고 이제 타지에 살면서 또 우리와의 그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예전에 우리 세대, 제 세대 부모님들은 뭐 학교만 보내면 되고 애들이 알아서 뭐 졸업도 하고 취업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집도 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아이들은 참 많은 보살핌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어렵고 어제 코넬대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한 여자분께서 그래도 코넬대면은 뭐 아이비리그 안에 들어가니까 자기는 정말 취업이 어려울 줄 몰랐다. 취업도 아니죠. 사실 인턴이죠. 그러니까 취업 인턴이에요. 미국 인턴이 좀 다르거든요. 우리나라. 근데 뭐 300통이 넘게 레주메를 보냈는데 5개가 최종 합격이 됐다. 막 이런 과정을 이제 정말 진솔하게 유튜브를 찍었더라고요.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그래, 진짜 힘든 거였지. 저렇게 하는 거 힘든 거였지. 되게 이렇게 맑고 예쁘게 생긴 여학생인데, 진짜 열심히 살고 막 울고 막 그런 모습 보면서 마음이 정말 찡하더라고요. 네.
WJY님이 초3 여하 영유도 안 나와서 그런지 빅3 학원은 꿈도 안 꾸고 한국식 영어 학원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 다니고 있는 미교식 학원을 그만 다녀야 하나 너무 고민됩니다. 아직 3학년인데요. 뭐 초등학교 3학년 때 영유 얘기는요 1학년 2학년 때는 하는 거예요. 예, 그건 뭐 의미 없고요. 지금이라도 그냥 어학원에서 뭐 청담 어학원이든 에이프릴이든 정상 어학원이든 뭐 최선 어학원이든 어학원 형태 리딩,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 또 그래머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데서 꾸준하게 3학년, 4학년, 5학년까지 다녀도 돼요. 예. 그렇게 다니고 5학년 때 한국식 문법 뭐 아니면 뭐 중등 내신 대비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방향은 주니어 토플 방향으로 나가면 더 좋고요. 예. 고민할 필요 없는데요. 예. 지금 영어 학원이 이 아이가 영유를 다녔다 안 다녔다는 그리 관계가 없습니다. 예. 여러 방향으로 하세요. CJ님이 코치님 조언 드리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행이네요. 네. 지선님 오셨어요? 네. 코치 안녕하세요. 코치님 미국 이민 피드를 한참 들여다보며 진짜 글로벌 인재를 키워야겠다 다시금 다짐했습니다. 영어 공부 열심히 꾸준히 하도록 이끌어야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가 준비를 안 해서 그게 부족해서 나중에 선택에 문제가 생기면 억울할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준비를 했는데 내가 다른 또 베스트 선택이 있어. 그럼 억울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하는 거랑 못 하는 거랑은 다르지 않을까요? 아무리 좋은 것도 왜 우리 속담 중에 평양감사도 자기가 싫으면 안 한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자리, 아무리 돈과 그 다음에 힘 이런 것들이 있는 자리여도 인간이 행복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안 하는 거랑 나는 너무 하고 싶어. 평양감사가. 나는 너무 정말 고위직이 되고 싶어. 근데 뭐를 못해서 못해. 이렇게 핑계거리만 되면 그 인생은 너무 불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부모라면 최종 선택은 아이들이 하는 거지만 그래도 이 아이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게 씨앗은 뿌려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아이가 어떤 걸 하든 뭐 아무데나 살면 되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내가 행복한 건 중요하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래서 혼돈의 시대에 코치님의 안목은 최고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WJY님이 좋은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좋아하는 분 중에서 법정 스님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종교가 불교냐 이러면 불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뭐 혼자 부처님과 저랑 혹은 뭐 성모 마리아 저 예수님과 저 이런 식이지 그 조직에 종교 조직이라든가 뭐 예배라든가 이런데 가지 않거든요. 예. 근데 제가 이제 나약하다고 느끼니까. 그런데 이제 법정 스님은 이제 그분이 쓰는 생활과 그분이 쓰는 글들, 예, 그분이 살아온 것들이 되게 정말 맑고 향기롭게라는 말이 맞게. 근데 그분도 되게 냉정하게 이야기하시거든요. 뭐 인연이라든가 뭐 재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되게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세요. 볼 때 어느 시대에 살던 어떤 나라에 살던 기본은 안 흔들리는 것 같아요.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은.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풀이라고 하죠. A그룹, B그룹, C그룹들이 그 속해 있는 또 환경은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글로벌 마켓 큰 데 가서 우리 애들이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권합니다. 네. 지연이 님이 네, 초4 남편과 저는 아이를 미국 대학을 보내고 싶은데 몇 학년쯤 미국식 교육으로 넘어갈까요? 주니어 보딩은 혼자 떨어뜨리기 좀 불안해서 한국 국제학교로 옮길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대학을 가는 건 사실 어렵진 않아요. 미국은 기본적으로 자기네 나라에 와서 공부하고
그리고 자기네 나라에서 뭐 기밀을 빼가거나 아니면 자기네 나라에 손을 벌려고 하는 거 싫어해요. 근데 와서 돈을 내고 공부하는 건 어려워하지 않아요. 쉬워요. 물론 뭐 학교도 워낙 많고 땅도 크고 그렇긴 하지만 포인트는 이게 주니어 보딩부터 들어가면, 그러니까 중학교를 이제 보딩 스쿨에 넣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에 또 보딩을 넣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부모 없이 아이만 보내는 유학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예. 저는 그거는 조금 뭐 내가 지금 가진 형편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 너무 돈이 많이 든다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얼굴이 이랬다면 어딜 가서도 한국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회사를 다녀도 마찬가지고 뭐 개인으로 프리랜서로 일해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내가 가질 수 있는 거는 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가지라. 그래서 한국에 있는 모든 거를 다 없애고 미국으로 가라 이러기에는 우리가 너무 얼굴이 한국인이에요. 예. 저는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한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뭐 1학년 때 가도 되고요. 예. 뭐 다시 입시를 치러도 되고요. 뭐 대학원 때 가도 되고요. 아니면 뭐 한국국제학교는 사실은 그것도 돈이 많이 들고 또 부모들이 굉장히 희생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 얘가 한국의 뭐 어떤 동네에 있는 초등학교에 잘 못 다닌다, 아니면 엄마가 교육관이 진짜 아니다 그런다면 저는 그냥 아예 미국으로 이민을 가시는 건 어떨까. 아예 예, 미국 이민을 좀 알아보고, 그게 오히려 경제적으로도 더 세이브가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미국인으로서 영주권을 받는 사람으로서의 그 입학이라든가 취업이라든가 학비 이런 게 굉장히 더 이점이 많거든요. 예. 진짜 그런 마음을 먹으신다면 저는 오히려 부모가 미국에 사는 걸 한번 연구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이를 주니어 보딩부터 혼자 보내는 거는 자기가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측면도 있지만 비용적으로 너무 힘들고, 그리고 학교도 한 번에 딱 들어가기도 어려워요. 여러 번 또 학교를 바꾸게 되거든요. 그럼 적응 문제 이런 것도 쉽지 않다. 그래서 굳이 그럴 필요 없고요. 뭐 학사든 석사든, 아니면 더 좋은 거는 사실은 거기 영주권자로 학교를 다니는 게 많이 유리합니다. 미국은 특히 그 큰 그 교육 시장이거든요. 전 세계 사람들이 돈을 내면서 배우러 오는 시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외국인들은 뭐 봉이죠 뭐. 예. 그래서 그걸 한번 더 연구해 보셔라. CEJ님이 법정 스님의 말씀을 인용해 주시는 것이 코치님이 평소 기본과 원칙을 중요시하는 기준과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우리가 보통 왜 그런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이제 선거가 끝났는데 선거 때 했던 말들과 선거가 끝나던 이기던 그 얼굴 바꾸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 면들. 근데 그게 꼭 정치만 있는 게 아니라 살아가면서도 그런 사람 많이 만나잖아요. 예. 되게 힘들죠. 때로는 내가 가해자, 때로는 내가 피해자. 뭐 이런 거는 뭐 나는 무조건 피해자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고, 나는 무조건 가해자라 말할 수도 없는 것들이죠. 인간 관계가 다 그렇게 조금씩 손해 보면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 뭐는 중요하냐면 세상의 흐름은 제가 꼭 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왜 뭐가 트렌드다 제일 궁금하면 책방에 가는 게 제일 빨라요. 큰 서점에 가면 출판사의 에디터들이 정말 뭐 우리나라가 이제 많이 좀 늦다 그러면 선진국 걸 따라하든가, 아니면 우리나라에 또 빠른 것들을 하든가 이래서 여튼 그 책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은 너무 자주고 3개월에 한 번만 가봐도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흐르고 있구나 이런 게 보여요. 예, 그거 전 한번 해보라고 해요. 왜 유튜브는 안 되냐? 유튜브는 필터 버블이라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할 만한 것만 우리 AI들이 골라주거든요. 그래서 내 귀에 달콤한 얘기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편협된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의 개성을 넣어서 나에게 맞는 알고리즘으로 얻는 정보 말고 그냥 오픈된 정보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봐라. 그리고 또 하나는 큰 시장으로 가라. 저는 되게 시장을 좋아하잖아요. 재래시장, 뭐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이태원 시장 이런 데 되게 좋아하는데 그거는 흐름도 빠르고 선택할 게 되게 많아요. 예, 근데 거기에 상인들이 딱 알려줘요. 이게 좋은 거다. 이게 많이 나가는 거다. 그분들은 진짜 도사들이거든요. 예, 그런 것도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어디를 가면 저는 전문가의 도움을 많이 받아요. 뭐 상인도 전문가예요. 예, 요즘 무슨 물건이 제일 좋습니까? 탁탁탁. 전 믿어요. 그런 분들의 그 조언을 갖다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20년, 30년 후에 어떻게 살 건가를 엄마가 조금 공부를 해야 하는 게 좋다.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날이 되게 이제 화창하죠? 예, 오늘은 조금, 정장을 입고 갈까 하다가 오늘은 원피스를 입고 갔다 왔어요. 예, 얘가 이렇게 여기보다 훨씬 더 전체를 보면 더 예쁘거든요. 여름에는 사실은 원피스를 많이 입었는데 올여름은 반바지를 좀 입고 싶더라고요. 뭐 변덕이죠 뭐. 그래서 또 어젠가 그저께인가 예, 반바지 몇 개를 조금 사가지고 와서 입었는데 반바지인데 왜 어떨 보면 치마인데 반바지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짧은 거 이런 건 전 못 입고 다리가 좀 가늘어 가지고 너무 이렇게 없어 보여요. 가난해 보여요. 그래가지고 몇 개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냥 나를 위한 약간의 위로예요. 제가 물건을 많이 살 때마다 항상 반성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또 약간 못된 마음으로 내가 뭐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뭐 내가 뭐 명품샵 가서 옷 사는 것도 아닌데 뭐 시장에서 뭐 몇 개 못 사겠어 이런 생각 많이 들거든요. 물론 시장에서 많이 사니까 문제죠. 여러분들이 한번 나를 위해서 내가 언제 행복한가는 항상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왜 기분 관리란 말씀 드렸잖아요. 최하정 씨가 아침마다 기분 관리를 한대요. 울적한 날, 몸이 무거운 날, 화가 나는 날 이런 날들도 자기가 계속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저도 기분 관리 많이 하는데 막 갑갑할 때 있잖아요. 숨 가쁠 때. 그때 저는 진짜 버스 타고 시장 가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것도 혼자. 뭐 버스 타고 혼자 이렇게 갔다가 몇 개 가지 사가지고 오면 그렇게 든든하고 행복해요. 저는 제가 행복한 방법을 아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도 그런 걸 꼭 하나 만드셔야 돼요. 대학 입시까지 롱롤 해야 하는데 대치동 사교육시장에 자꾸 혹해서 큰일이에요.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사실 명품을 잘 모르거든요. 근데 내가 명품을 너무 많이 알아. 브랜드 다 알고, 그 대표 브랜드에 또 또 많잖아요. 또, 에르메스의 켈리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저는 이런 걸 이름을 잘 몰라요. 근데 그런 걸 너무 많이 아는데, 그것도, 예를 막 내가 요 손만 뻗으면 살 수 있는데, 돈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 속상할 것 같아. 그쵸? 저는 방법을 드린다면 저는 사실 그런 걸 아예 안 봐요. 내가 살 수 없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알아도 나한테 그렇게 유익하지 않는 내용 저는 아예 안 봐요. 그리고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봐요. 예.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뭐 무슨 신발이 어떻다, 무슨 구두가 어떻다, 막 말하는데 나는 다 아는데 내가 살 수는 없어. 나는 그게 더 힘들 것 같아. 대치동 사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 많은 학원이 뭘 가르치냐가 뭐가 중요해요? 내가 그냥 필요한 거를 맞는 학원을 딱 고르면 되지 않아요? 예. 그리고 학원은 한 번 다니면 그래도 1년 이상은 다녀봐야 돼요. 그래야지 성적이 올라와요.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대치동에 왔다고 대치동에 있는 사교육시장을 너무 많이 알지도 말아라. 그리고
오리지널들이 있어요. 몇 가지. 그런 거 그냥 툭툭 하면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안다. 내가 안다고 해서 혹할 것도 없고, 필요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고, 아이도 너무 힘들고. 예. 그래서, 그 대신에 대치동에 있으면 뭐가 좋으냐? 여하튼 내가 딱 골라서 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나 좋은 거예요. 근데 뭘 내가 다 가질 수 있어요? 아니죠. 예. 그냥 뭐 수학학원 하나, 영어학원 하나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좋은 데 하나 고르고 꾸준히 다니면 실력은 올라갑니다. 예. 스텔라님이 코치님께 입문한 지 얼마 안 되었어요.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딸이 중1이고요. 지방사입니다. 유명한 학원은 있는 곳도 없는 곳도 있지만 국어 공부 팁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등까지 논술 학원을 다니다가 지금 중학생 국어 학원을 가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스텔라님 몇 학년인지 얘기를 안 했어요? 중1이라고요? 중1인데,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1학년 2학기부터 바로 시험이 있어요. 네. 그리고 중학교에 있는 시험은 다 90점 이상 만들어야 돼요. 스텔라님, 중등반 클래스 강의 좀 들으실래요? 네. 샤론 코치 클래스라고 검색하면 온라인 강의 플랫폼이 나와요. 중등반 클래스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셔야 돼요. 네. 그래서 거기가 내신을 잘해주는데, 그러면 이 친구가 지금 6월이잖아요. 6월, 7월, 8월, 9월. 예, 적어도 4달 이상, 예, 기본적인 걸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시험부터 시험 잘 봐야 돼요. 예, 저는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MJP님이 지난 영상에서 코치님께서 아들 엄마는 마음을 크게 먹으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요. 예, 크게 하는 거죠. 네, 크게. 네. 중등반 클래스 공부하시면 자료도 되게 많고 아주 좀 딱 적용하기 좋은 자료들 많을 거예요. 예, 하세요. 아들은 저는 이제 저희 친정은 딸만 셋인데요. 그래서 딸 셋 있는 집이 전 좀 싫었었어요. 근데 첫애를 제가 아들을 낳아서 되게 쉽다고 생각했어요. 딸보다 아들이 편하구나. 근데 둘째로 딸을 낳고 나서 내가 또 착각을 했구나 알았어요. 네. 자식은 정말 힘들게 하는 것도 그 양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키울 때 힘들면 공부할 땐 좀 편하고, 또 키울 때 공부할 때 다 주면 나중에 또 돈 문제로 또 속도 썩기도 하고, 아니면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결혼 문제죠. 예. 친정이나 시댁이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결혼이 좋은 결혼인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보니까. 어떤 결혼이든 친정에 가서도 좋고 시댁에 가서 좋으면 그게 좋은 결혼인 것 같아요. 예. 그렇게 결혼해야지 일단 생활이 너무 힘들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성별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 못하는 부분들도 많고, 아니면 약간 우리 여자들은 약간 여자가 우월하다는 생각을 좀 갖기도 하잖아요. 예, 쟤는 왜 저래? 저런 걸 저렇게 쉽게 못하지? 이럴 때 있거든요. 예, 그게 기다려주니까 뭔가 나중에 포텐이 터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드린 말씀입니다. 마블 KYUMMI 님이 초2 남아 오랜만에 미국에 주재원 나갑니다. 그 전까지 무엇을 준비할까요? 그러니까 초2가 2학년 마칠 때 이제 미국 가는 거네요. 주재원이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2년 정도 선행을 좀 먼저 뺐으면 좋겠어요. 예. 기흥이라도. 예. 디딤돌 기흥이라도 2년은 선행을 좀 빼고, 또 가기 전에는 이제 그 초등학교에서 뭐 배우는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뭐 역사를, 미국 역사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떤 건지 커리큘럼을 조금 보면 더 좋아요. 그거를 한글로 된 책을 읽는 게 좋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갔는데 나는 뭐 자기소개 정도 할 수 있는데 미국 역사에 대한 수업이 있다 칩시다.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쵸? 예. 그런 것들 하고, 매스 교재가 있거든요. 그건 이제 용어를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것도 뭐 교보문고나 가면 있어요. 예, 그런 책 그냥 한 권 사서
훌렁훌렁 하다 보면 우리 애들이 수학적 선행이 좀 빠르기 때문에 굉장히 잘한다는 얘기를 듣는데, 그것도 용어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고, 그리고 제가 유학 갈 때 좋았던 거는, 저는 우리 아이가 피아노를 좀 배웠었는데, 그냥 디지털 피아노 같은 거로, 예, 그냥 한 두세 곡 정도를 준비해 갔어요. 우리 아들은 스팅을 쳤었거든요. 예, 그랬더니 막 그 애들 그 학교 뭐, 재롱잔치 수준이죠. 뭐, 음악회에서 굉장히 인기를 좀 끌었습니다. 예, 그런 것들도 괜찮고요. 남자애들은 또 태권도, 예, 띠, 예, 이런 것들도 이제 미국에서 좀 먹힙니다. 네. 그리고 뭐 운동 같은 거는 이제 잘해야 돼요. 예, 뭐 수영, 스케이트 이런 것도 많이 하는 게 좋고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주재원으로 가시는군요. 예, 주재원이 좋아요. 이민자들은 이제 생활비와 아니면 직업이 없을 때 갖고 있는 돈을 쓰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주재원은 거의 현지인 월급, 여기서 받는 월급 이렇게 받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에 있는 집이 만일에 있다 그러면 이거를 정말 부동산 투자할 수 있는 기회도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주재원 나갈 때는 아주 좋은 지에 또 집을 하나 산다고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와 더블 인컴, 그리고 미국에서의 많은 경험들, 뭐 영어도 당연히 할 수 있고 여행도 많이 갈 수 있고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네. 스카이님이 안녕하세요. 코치님은 모자 쓰시는 모습도 멋지신데 오늘 같은 헤어스타일이 개인적으로 더 멋져요. 이런 단발이 어울리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 잘 어울립니다. 아, 그래요? 네. 뭐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데, 이런 거 이제 머리를 막 드라이를 열심히 해야 돼요. 제가 고데도 하고 막 하는데, 모자 쓰는 거는 머리 감고 툭툭툭 말리고 이렇게 쓰면 되고, 또 저희 감독이 얘기하는데, 제가 이렇게 모자가 조금 잘 어울리는 편이에요. 이렇게 두상이 좀 작거든요. 그리고 약간 카리스마가 있어 보인대요. 그래서 또 우리 감독은 또 제가 모자 쓰는 거 좋아하기도 하는데, 제가 워낙 모자 좋아해요. 근데 오늘은 타 채널에 이제 출연하니까 그래도 모자 쓰고 가기 좀 뭐하잖아요. 잠깐만요. 좀 더워서. 그래서 오늘은 조금 공을 들여서 멋을 부리고 갔다 왔습니다. 네. CJ 지사님의 코치님 시칠리아 몰타 여행 말씀 듣고 검색해 봤는데 너무 아름다운 곳이더라고요. 저도 남편과 갈 수 있는 날들이 오겠지 상상하며 행복했어요. 요즘 많이 뜨는 여행지인 것 같아요. 제가 이태리 일주 뭐 거의 한나라 일주를 많이 해봤는데, 이 아래쪽 지방은 많이 못 갔어요. 이태리 남부 쪽은 또 이렇게 투어가 많아요. 근데 시칠리아 몰타는 따로 이렇게 빼서 이렇게 상품을 만든 것 같아요. 근데 그때가 여름까지 너무 덥고, 저는 9월에 가는데 그때는 조금 그래도 한 25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사진 찍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사진 찍. 그때 이제 추석 때 가면 너무 비싸니까 추석 전에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더 아마 더 좋은데 많이 가실 겁니다. 버블님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아이고. 스텔라님이 논술학원을 초6까지 다니다 중학교 올라가며 시간 스케줄이 안 맞아 그만두었는데 국어 문법을 EBS로 본인이 듣고 해보겠다고 합니다. 그건 들으라 그러세요. 그건 듣는 게 맞는데, 아까 얘가 내신한다 그랬죠? 내신은 달라요. EBS 문법으로 문법이 기본은 되지만 내신은 정보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첫 시험만큼은 국어전문학원에서 도움을 받는 게 더 현실적으로 맞아요. 바바님이 잠깐만요. 선풍기가 바람이 날려가지고 초2 사고력 수학만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교과 문제집만 천천히 병행하고 있는데 사고력을 교과로 바꿔야 할 때가 언제일까요? 초2 여름방학이나 아니면 겨울방학까지는 사고력 수학을 해도 되는데, 이게 학원을 다닌다는 뜻인 거죠? 사고력 수학은
보통 제가 7세, 8세, 9세까지만 다니라고 해요. 그리고 초3부터는 교과해도 되고, 교과 안에 이미 사고력 수학이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사고력 수학은 왜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식의 서술형 문제, 여러 각도로 생각하는 그런 문제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이제 여러분 입시가 바뀌면 수시에서도 내신이 들어가지만 정시에서도 내신이 들어갈 거거든요. 예. 이제 지금 대학들이 어떻게 2028 대입에서 어떤 전형으로 학생들을 뽑을까 지금 연구 중이에요. 근데 포인트는 수시와 정시가 구분이 안 돼요. 수시에도 당연히 내신 들어가고 수능 최저 들어가고, 정시에도 내신 들어가고, 수능도 정시에서 예전에 표점 썼는데 서울대에서는 이제 등급 쓰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 믹스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맞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준비를 골고루 하셔야 됩니다. 조아라님이 초이 남아 목동 평소 국어 문제집을 90점 정도 유지하고 구몬 국어도 열심히 오래 했는데 이번 국어 단원평가 점수가 너무 나빠서 충격이었어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고 저학년 단원평가는 어딘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게 맞는 걸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초등학교에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적은 입시에 반영이 안 돼요. 왜냐면 중학교 자체가 초등학교 성적을 요구하지 않죠. 근데 우리가 단원평가를 보는 거는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단원을 정확히 배우고 이해했느냐, 이걸 체크하는 거예요. 근데 평가라는 거는 평가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담임 선생님이 국어 문제집이나 구몬 국어에 없는 거를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번에 대청 중에서 대치동에 제일 공부를 열심히 잘 가르치는 중학교가 대청중학교인데요. 저희가 중등반 클래스에서도 그런 내용을 알려드렸는데, 보통 학교 시험은 시중에 있는 문제집을 풀면 애들이 여러 번 풀거든요. 그럼 애들이 딱 알아요. 아,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많이 하면 할수록 고득점이 나오는데, 대청중학교 문제는 시중에 없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중학교 선생님들끼리, 수학과 선생님들끼리 새로운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수학 실력이 있는 애들은 풀 수 있지만 보통 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외워서 답을 쓰는 애들은 그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앞으로는 계속 그렇게 될 거거든요. 학생 수도 적어지죠. 개별적으로 이제 케어할 시간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문제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4지선다, 5지선다 하는 거는 너무만 학생 수를 갖다가 그냥 그룹을 나누기 위해서 하는 거고, 보통 서술형이라든가 아니면 나중에 논서술형 아니면 면접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체크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왜 이걸 못했냐 본다면 오답을 먼저 보셔야죠. 오답을 보고 뭘 못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구몬 국어도 열심히 오래 했다, 이런 것들도 구몬은 되게 좋은 문제인데 이게 클래식한 문제집들이고 문제가 만들어진 지 오래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심리학 문제에는 적응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을 올릴 때 이게 끊어지기도 하고 마음도 급하면 이렇게 중간에 질문이 끊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답을 드리기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좀 편하게 천천히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포인트는 CEJ님이 아까 인사만 했나요? 성격이 전체적으로 급하신가 봐요. 안녕하세요 한번 하시고 코치님 조언 드리면 이거는 또 쓰셨고, 네,
대치동이 답이 하다가 만쳤고 그쵸? 초일 여아 담임선생님께서 나중에 전교회장 노려봐도 좋겠다는 CJ님, 이렇게 글 쓰고 아이한테도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말을 할 때는 내가 어떻게 전달을 잘하느냐도 고민해야 돼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어떤 얘기 했냐면, 그 예일대를 들어가려면 특히 영어 문학을, 영문학이라든가 그런 걸 전공하려면 영어를 얼마나 잘해야겠어요. 그쵸? 네. 아, 운전 중이에요? 알았어요. 네. 그러면 진짜 이 글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AI한테, 뭐 챗GPT 같은 AI한테 너무 그 에세이를 많이 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대학이 골치가 아프대요. 그래서 아마 그것도 없어질 것 같아요. 결국 뭐냐면 면접이거든요. 대학원들은 다 줌으로 다 면접 보거든요. 입사도 마찬가지고. 보통 빅로 같은데 로스쿨 나와서 로펌에 취업할 때는요, 첫 번째 그 인터뷰를 그냥 스크린이라 그래요. 면접 서류를 한번 훑어보는 거 짧게 해요. 이제 두 번째는 콜백이라 그래서 어찌 보면 취업까지 연결될 수도 있는 인턴인 거예요. 그거는 2시간에서 3시간 해요. 그것도 막 20분 30분씩 계속 파트너리 바꿔가면서 나는 혼자 앉아있고 면접을 계속 1대1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상당합니다. 우리 애들이 아마 이렇게 계속 될걸요. 초일 여아 담임 선생님께서 나중에 전교회장 해라, 이 얘기는 많은 뜻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선생님이 정말 나쁜 마음 먹었다면 내가 얘를 전교회장까지 끌어줄 테니까 될 수 있도록 학교에 열심히 하십시오 라는 뜻도 되고, 아니면 아이가 굉장히 발표도 잘하고 배포도 크고 뭔가 리더감이다 라고 좋게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약간 부정적이면 얘가 너무 조금 뭐 산만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게 들을 때 엄마가 내가 듣고 싶은 말을만 듣지 말고, 캐치하지 말고, 근데 난 웃기는 게 얘가 전교 회장이 되려면 5학년 때 부회장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보통. 너무 먼 얘기인데 그거 왜 그 얘기 하셨을까? 오히려 발표력이라든가 아니면 뭐 리더십이라든가 그런 거를 조금 더 이렇게 친절하게 가이드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뜬금없잖아. 그치? 그치? 어떻게 노려? 초일부터 어떻게 노리냐고. 그때 가봐야지. 레비토님이 초3인데 5학년 최상위 하이 레벨은 어느 정도 풀어야 할까요? 하이 레벨 말고는 80%는 맞는 것 같은데 하이 레벨은 너무 어려워요. 최상위 S로 내려가야 될까요? 어느 정도 안 풀어도 돼요. 네. 오히려 이제 수학 선행은 어떻게 하는 게 맞냐면, 일단 초3이면 초3에 있는 문제는 시간까지 다 풀어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뭐 초1, 초2는 최상위나 최상위 S나 그렇게 깊이가 별로 없지만 초3, 초4부터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가 지금 초3, 초4까지는 다 어려운 문제 다 풀 수 있는지가 먼저 중요하고요. 그리고 선행은 그냥 개념, 응용, 뭐 심화, 뭐 중간에 실력이 있긴 하지만 여튼 그 마지막까지 안 가고 선행 빼도 돼요. 왜냐하면 자기 학년 가서 다시 해야 되거든요. 예, 다시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뭐 80% 정답률이라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예. 그냥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네. 장효인님이 방금 대표님이 일찍 들어가셔서 라방을 참여하신다고. 대표님이 빨리 퇴근하시네요. 감사드리네요. 네. 네. YS3님은 초6 남아예요. 국어학원을 언제부터 보내면 좋을까요? 미국에서 자라서
2학년 때 한국에 왔어요. 곧잘 학군지에서 잘 따라하긴 하나 국어가 걱정이 됩니다. 책은 좋아해서 잘 읽지만 영어책과 한국책 갭이 난다고요. 지금 6학년이잖아요. 예. 근데 얘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혹은 남들 다 아는 어떤 단어를 모를 수 있어요. 옛날 말이라든가 옛날에 썼던 물건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한자어라든가. 아니 저희 딸은 고등학교 때 누비란 말을 몰라가지고 모의고사를 틀린 적이 있어요. 이 누비라는 거 잘 모르는 거예요. 은근 그럴 수 있어요. 저라면 6학년이죠. 이번 여름방학부터는 보내고 싶은데요. 예, 동네에 중학교 앞에 있는 국어 전문학원, 국어 논술학원. 그래서 얘가 혹시 모를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조금 다져 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달콤님이 영어를 제외한 추천하시는 제2 외국어가 있을까요? 현재 중국어, 프랑스어 하고 있다. 한국에서 학교를 다닐 거라면 제2 외국어보다 영어랑 수학을 더 잘해야 돼요. 예. 한국 입시에서 제2 외국어의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한국어를 고급 한국어 할 수 있어야 돼요. 고급 한국어의 의미는 한자어라든가 어법이라든가 문법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세련된, 예. 그거 해야 되고요. 쓰기 포함. 영어는 뭐 외국어 제2외국어 할 시간에 저는 영어를 오히려 더 능숙하게 많이 만들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순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가 그래도 굉장히 잘하는 정도 수준이 돼야지 그 다음에 뭐 제2외국어에 빛이 나요. 애매하게 조금씩 하면 재미없거든요. 해외 국제학교 다녀요? 아 그래요? 그래도 영어 점수를 많이 올리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내신을 더 중요해요. 해외 국제학교에서 얘가 GPA를 잘 받아야 돼요. 그런 기본적인 걸 많이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추천하는 거는 필요가 없는 게 얘가 어느 나라를 좋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중국을 좋아해, 일본을 좋아해서 내가 좋아하는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게 제일 언어를 잘하는 방법이에요. 네. 그게 더 맞지 않을까요? 네. 아시겠죠? 저희 딸이 되게 외국어를 많이 했어요. 물론 영어를 기반으로 했고, 그러니까 용인이 외대국어 전에 용인 외고였거든요. 거기가 이제 제일 좋은 학과가 중국어 학과였어요. 중국어과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또 프랑스어를 공부할 때 프랑스어도 했었고, 나중에 학교에서는 또 라틴어도 좀 했었어요. 그리고 또 재수할 때는 두 번째 수능 볼 때는 아랍어도 봤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그냥 관심사? 약간의 애드의 개념이지 메인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물론 외고를 다니면 해당 학과를 잘해야 돼요. 내신의 비중이 크니까. 근데 이게 사실 또 입시에서는 크게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제2외국어 5월 한문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한국에서는 이상하게 어디에도 없는 아랍어과가 내신 당이 제일 좋아요. 절대평가고. 그래서 이거는 더 성인이 돼서 진짜 필요에 의해서 외국어를 배우는 게 좋지 않을까. 오히려 영어를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초1 담임 선생님이 잘 키워서 우리 학교에 회장을 한번 시켜보세요 라는 뜻이었다면 엄마한테 학교 행정이나 학교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뜻이 더 강할 것 같은데요. 예. 예. 초1 담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특히 부장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 엄마가 우리 학교에 얼마나 기여할 건가 많이 체크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냥 그 칭찬하는 거는 감사하고 부정적인 얘기만 안 들으면 된다. 너무 그런 거에 우리가 흔들릴 필요 없다. 선생님은 자기 역할을 한 거고 나도 내 역할대로 아이를 잘 키우면 되는 거고. 반대로 저는 촌지를 주던 그런 시절에 아이를 키웠기 때문에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선생님들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것도 그때는 되게 막 분노에 차고 힘들고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은데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런 시절도 있었다. 뭐 이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뭐 격려해 주시는 거는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 돼요. 예, 더 이상 뭐 그거에 따라 뭐 방향은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제가 웃으면서 굉장히 냉정하게 이야기를 했네요. 살면서 타인한테 왜 우리가 의견을 물어볼 때 있어요. 여러분들 저한테 의견을 물어보잖아요, 지금. 근데 어차피 결정은 내가 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결정한다고 100%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그때는 최선을 다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예. 저도 이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보통 오늘도 이제 그 얘기 하다가 저한테 뭐 주식을 하느냐, 코인을 하느냐, 뭐 부동산 하느냐 이런 걸 물어서 저는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랬거든요. 예. 저는 진짜 이렇게 제가 하는 일만 열심히 해요. 입시라든가 뭐 교육이라든가 이런 쪽 열심히 하는데, 저 아는 많은 분들 중에서도 막 뭐 미국 증시 뭐 이런 거 막 올리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그런 거 할 시간도 없고, 그래 힘들고, 저는 제 일만 열심히 하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많은 걸 할 수는 없어요. 누구나 인간은. 근데 내가 행복해지는 일을 열심히 하고 많이 하는 게 더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네. 왜냐면, 이 돈에 관련된 마켓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세력이 있잖아요. 큰 세력. 네. 아니 뭐 주식이 막 떨어지는데 아무 이유도 없는데 뭐 되겠습니까? 네, 부동산도 마찬가지 않을까요? 코인도 마찬가지. 저는 그거 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못해요. 그래서 저는 안 해요 그런 거. 그러니까 되게 행복해요. 그런 돈에 시달리지 않으니까.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제 영역 밖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 열심히 합니다. 유튜브를 들어도 정말 저는 입시 관련된 얘기, 이번 공약이 어떤 거 막 그런 얘기 되게 더 재밌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일을 또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일에 뭔가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화내고 심술내고 이러면 저는 그건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짜 프로라면 딱 숨기고 해라. 숨기고 얼굴 숨기고. 예. 그리고 내가 없어도 될 정도의 돈 가지고 하고. 네. 그거는 저는 좋아요. 이건 뭐 능력에 따라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그거로 인해서 하루하루가 불행하고 그거를 다 애들한테 막 티내고 그거는 저는 좋은 부모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CJ님,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인간관계 조언을 어떻게 해줘야지 고민이 많았다고요. 그냥 흘려 들으세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우리 담임 선생님이 너 되게 리더십이 좋다고 하더라. 이 한마디면 돼요. 아니면 뭐 회장감이래 이래도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구체적으로 뭐 하우투를 만들 필요는 없어요. 예, 그건 아니다. 예. 그리고 선생님들이 물론 선생님들은 다르겠지만 그렇게 애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들은 직업이잖아요. 그분들은. 네. 그래서 뭐 저는 그 정도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때 우리가 이렇게 도란다란 모여서 여러분도 고민도 들어드리고 저도 또 하고 싶은 얘기하고 재미있네요. 정기적으로 제가 이제 라방을 시간을 조금 만들어서 여러분하고 진행하면 좋은데 요즘 유튜브가 워낙 그 인스타도 마찬가지고 슈퍼 위주고 그리고 막 그 인기 영합된 그런 프로들 위주고 그래서 되게 제가 피로감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런 면들에 대해서. 예. 저도 사실 막 볼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저도 요즘 넷플릭스에서 저는 일본 영화 위주로 잔잔한 영화 위주로 좀 보거든요. 예. 오히려 너무 이렇게 디지털이 가속화되는 세상에 살면서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유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덜 흔들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뭐 더 많이 들면 자연밖에 남는 게 없다고 하는데 그 전에는 우리가 또 사람도 좋아하고 물건도 좋아하고 그러죠. 여러분은 그런 나이입니다. 이웃도 좋고 학교 엄마도 좋고 뭐 선후배도 좋고 막 그럴 때예요. 예. 즐기세요. 즐기시는데 세상에 어떤 인연도 영원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내가 적당히 즐길 수 있을 정도 하시면 좋아요. 그렇다고 제가 뭐 남을 이용하라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순수하게 할 때 순수한 게 옵니다. 예, 그래서 왜 우리가 뭐 옛날에 엄마들이 그랬잖아요. 똥은 똥대로 뭉친다 이런 얘기 하죠. 예, 그거는 과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케미가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거든요. 아마 우리 채널도 여러분하고 그렇게 계속 관계를 유지하지 않을까 싶어요. 잘 지내시고 또 아이들한테 또 방긋 웃는 엄마, 맛있는 거 많이 해주는 엄마로 또 예,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무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네.